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터로 바뀌었는데 이건 어디 딴 데서도 설명했을 테니까 이건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야. 교과서 포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집단들이 이제 나중에 뉴라이터 재단 되는 거죠. 이게 안명직 선생입니다. 김영호라고 뭐 제 친구라고나 해야 할까 뭐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학부 같은 동기고 제일 사회과학 출판사 중에서 제일 과격했던 녹두 출판사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민중사 넘어가고. 하여튼 민중사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역사 논쟁이라는 게 시작되죠. 시작되면서 또 이 동아시아 전체가 역사 논쟁을 하고 친일 명사전이 나오고 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아까 니쇼 얘기는 했고, 근현대사 교과서 포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제 이쪽에서 대한교과서를 내놔요. 대한교과서를 내놓고, 대한교과서 나올 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긍정평가하자 하는데, 대한교과서가 나올 때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하여튼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 바로 세우기, 뭐,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집하고 이쪽이 이제 야,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대한교과서도 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때 자학사관 같은 게 일본에서 수입되는 겁니다. 일본의 자학사관은 뭐냐면은 일본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일본이 나쁜 짓만 한 것으로 절대 악으로 묘사돼 있다.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제국주의 전쟁이었으니까 미국도 나쁘고 뭐 일본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나쁜 짓만 했나? 우리 좋은 짓 한 것도 가르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균형 있게 역사를 볼 수 있어야지.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학부모들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서 니시오 책을 많이 사봤는데 사보고 난 다음에 의학한 거예요. 그걸 뜻해서 사봤더니 이거 꽝이네. 완전히 전쟁을 미화하고 앉아있네. 일본 사람들이요. 이웃나라 침략해 들어간 거 반성은 하는 데까지 못 갔어도 우리 이영채 선생이 잘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도 전쟁은 나쁘다는 거 생각이 확실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걸로 어떻게 애들 가르쳐. 그래서 그 후소사 책이 안 팔리니까 채택이 안 되니까 국가 권력을 살금살금 장악해 들어가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대응이 바뀐 게 국가 권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을 때 교과서부터 이제 들이밀려고, 세게 들이밀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을 하니까, 야, 잘 됐다고. 이제 정권이, 이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 뉴라이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죠. 이명박 정권이 교과서 갖고 이제 막 금성사 교과서 불태우고 하다가 뉴라이트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시스템에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썽 많은 이 교과서, 이거는 나중에 교과서 논쟁을 하거나 뉴라이트 할 때 한번 좀 길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은 이 교학서 교과서를 냈죠. 말 많고 탈 많은 교과서. 근데 교학서 교과서 이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을 해야 하는데 교학서 교과서가 왜 채택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 서초 가면은 학부모들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그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왜 보수파 정권이 그렇게 밀고 보수 언론이 그렇게 밀었던 교과서를 채택을 안 했을까요? 요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입시 전문가가 될 것 같아. 입시제도 이제 관심이 다시 폭발하고 있는데. 자식 때도 우리 애 때도 몰랐었던 입시제도를 이제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학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거민정 교과서 해줘 했더니 정권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갖다가 채점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시험을 제를 갖다 놓고 교학서 교과서대로 답을 써봤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만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년치인가 4년치가. 한두 문제가 꼭 틀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 편수안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아무리 보수적인 학부모라도 내 새끼 수능시험에서 점수 깎여도 좋으니까 교과서 씁시다. 대한민국에 그런 학부모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 대학 입시는 한국에서 북한 침략보다도 더 힘이 센 게 대학 입시 아니에요? 네, 북한이 침략해 올까봐 휴가 안 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집에 고3 있으면 휴가 다 안 가요. 생활 패턴이 바뀌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서 교과서 채택 안 됐어요. 0%가 됐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영훈 선생도 그렇고 경제사하고 뭐 하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중시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장 경제의 가치, 자유주의 뭐 그거 주장을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과서의 자유시장이잖아요. 검인정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정한 자격을 이제 국가가 검사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유시장이에요. 학교별로 교과서를 갖다 놓고 어떤 게 제일 좋나를 채택하는 건데 그 자유시장, 그 시장 경쟁에서 교육서 교과서가 완패한 겁니다. 왜? 불량품이니까. 완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유시장론자라면. 우리 상품이 왜 이렇게 불량품이야? 그래서 상품 품질 개선해서 다시 시장에 도전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시장 자체를 폐쇄시킨 거예요.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국정교과서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그 자유시장을 없애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내 것만 써. 불량품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것만 써. 야, 이거 무슨 군대입니까? 군대 보급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베가 웃는다 아닙니까? 오죽했으면은 그때 또 뒷목 잡을 뻔한 게 뒷목을 잡아야 할지 튀어나가는 배꼽을 막아야 할지였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그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선진국 중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요? 했더니 미얀마하고 북한하고 북한이 야 신난다 우리가 한나라당이 그때 무슨 당이에요? 새누리당이 우리를 저 선진국이라고 해줬다. 그런 만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이영훈 선생하고 한번 한 두세 번 붙었어요. 두세 번. 토론회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한국일보 토론회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보단, 대선배니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데, 뭐, 비판할 건 다 비판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토론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학술 토론인 줄 알고 나왔는데 정치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만 갖고 왜 정치적으로 그 이승만 박정희 뭐 이래서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건국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의 어떤 한 나라의 국경일 기념일을 바꾸는 것보다 더 정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멀쩡하게 잘 하던 거 갑자기 바꾸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바꾸는데, 그걸 비판하는 게 그럼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경일 정하는 게, 기념일 정하는 게, 그건 정치적인 행위지. 그게 어떻게 순수 학문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해서, 아이고, 이분이 진짜 토론이 불가능하고, 그분은 하나무게란 놈, 토론이 불가능한 꽉 막힌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근데 이제,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분이야 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까만, 제가 그래도 이제, 저는 귀장각을 많이 이용을 안 했지만, 선배들한테 밤낮, 거기 가면 이영훈이라는 돌부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란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유레이트들이 이렇게 이제 박근혜하고도 사진 찍고 이제 하고 하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역사 왜곡에서 참패하더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이용해서 하는데 일본 우익과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자학사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주의에서 제가 한번 길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차이는 일본 우익은 주인이었고 우리는 주인인 적이 없어요. 주인인 적이 없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앞잡이를 보호하려니까 똑같은 자학사관도 스텝이 꼬여. 우리는 스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일본 우익은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가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일 종족주의 읽으셨을 때 정상적인 분들이
책을 던지고 싶어, 토하고 싶어, 뭐 구역질라 하는 식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미화해야 하잖아요. 천황폐하를 미화하는 걸로. 일본 우익들은 지 땅에서 천황폐하 미화한 거고, 식민지에서 벌어진 일은 눈을 감아버리면 돼. 우리는 그 식민지에서 일본 놈들에게 빌붙었던 자들을 찬미하려니까 찬미 예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교조 탓하는 게 똑같아요. 일본에서는 일교조, 뒤에 사진으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한승조라고 책이 있습니다. 한승조라는 양반의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축복이었다. 식민지배가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판하는 글도 썼고, 한국, 일본의 자학사관을 비판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그는 오늘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 한승조의 책이에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영훈 의류보다 더 확신범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익의 신념화, 신념의 이익화, 그게 이루어지는데, 한승조는 박해받으면서도 주장했어요. 유신시대에, 그러니까 그 흔한 유정회 국회의원을 그때 멍청지라고 불렀어요. 개도 물고 다니는 첨지감투라고 해서. 그런데 한승조는 유정회 국회의원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80년도에 고대에서 어용교수 쫓아내려고 어용교수 물러가다 할 때 한승조는 어용 판정을 비껴갔어요. 저건 소신이다. 우리랑 다르지만 저거는 이익을 타면서 한 건 아니다.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80년대 지금과 달라서 전두환 때 박정희 얘기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홀로 박정희 찬양하고 다녔어. 유신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입 싹 다물고 있을 때. 그래서 저기는 또라이지만 신념만큼은 저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축복받은. 그래서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었죠.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배는 이제 하나님까지 끌어왔어. 아니, 이게 하나님을 이게 법정에다가 소환을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선구자들이 있어요. 선구자들이 있는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문창극이도 사실은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인데, 조금 더 자료를 갖고 나온다. 이제 차이죠. 하여튼, 이렇고. 일본 자학사관. 자학사관 관련된 책들 쫙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교조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토론회도 많이 열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사건이 납니다.